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깨면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숄더라고 하는 델토이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운동 방법의 어떤 기준들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제가 극단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깨면이라고 말한다면 어깨에 관련된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이 뼈에 대한 형태는 오른쪽에 대한 쇄골과 견갑골이라고 하는 스카플라, 그리고 휴머러스라고 하는 윗팔뼈, 상완골에 대한 개념을 극상근이라고 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쇄골과 견갑골, 그리고 상완골, 그 다음에 극상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뼈를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극상근의 방향이, 제가 이 그림을 막 정확하게 각도재서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마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도를 약 30도 정도의 관절의 후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리토르 버전 30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이마면 기준에서 어깨뼈에 대해서 윗팔뼈가 내회전 30도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깨뼈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가, 방향이 옆으로 순수하게 이마면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도가 30도만큼 앞으로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어깨 입장에서는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이라는 걸 GH 관절에서 정의를 하는데, 이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 이외에 어깨면이라는 거를 좀 표현하자라고 나온 용어가 스카플라 플레인이라 그래서 이걸 줄임말로 스캡션, 어깨면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파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트레이닝이 거의 대다수의 트레이너분들, 선수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트레이닝 방향을 이렇게 합니다. 어깨를 완전히 옆에다가 벌리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완벽하게 이마면 방향이 아닌 약간 앞쪽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들의 어깨의 물리적인 손상이 가장 높은 위치가 된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런 동작에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개념보다 이렇게 가는 게 물리적으로 극상근의 구조적인 찝힘이나 손상을 역학적으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맥락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깨면에 대한 기준은 사실 어깨의 관절의 부피가 가장 큰 오픈 팩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열린 관절 자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델토이드가 벌림이라고 하는 에이비덕션을 하게 되면 관절 자체가 역학적으로 굉장히 부피가 커진 상황이고 취약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육 입장에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관절의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 뼈 입장에서는 위아래로 갈 수 있는, 또는 앞뒤로 갈 수 있는 병진 운동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팔을 어깨면에서 벌림 동작을 하게 되면 델토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위로 굴러가려고 하는 병진 운동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면에서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일단 믿고 걸으시는 게 좋아요. 단 전제가 있어요. 전거근의 임페리어 파이버라고 하는 하방으로 오블리크하게 주행하는 섬유 다발의 기준들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전거근의 구심성 수축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소를 만들어 놓고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운동으로도 충분히 델토이드에 폭발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들은 많으니 굳이 어깨뼈를 컨트롤하기도 어려운데 어깨면에 대한 방향을 기준으로 덤벨을 가지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실시하는 과정 안에서 극상근의 물리적인 손상이 유발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일단 요거 기준을 잡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90도를 제가 그어볼 거예요. 그러면 요런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요런 방향. 요 각도 그냥 러프하게 90으로 갈게요. 그러면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전면에 대한 운동, 전면 삼각근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뒤로 가는 방향에 대한 벡터를 후면 삼각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요걸 좀 정리해서. 자, 1번. 자, 전면 삼각근이 있다.
2번 측면 삼각근이 있다. 3번 후면 삼각근이 있다 라고 할 때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운동은 어떤 동작일까요? 바로 1번이 가장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의 기준을 가져갈 때 항상 상호작용하는 머슬들이 있거든요. 즉 역학적으로 뼈대근 하나만을 갖고 그 관절에서 돌림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머슬들이 있어요. 자, 그런 머슬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전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거근이라는 녀석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측면 삼각근이라는 녀석은 극상근이라는 녀석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후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상완 삼두근의 장도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운동을 함께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깨뼈에 대한 조절 능력을 펼치고자 할 때 어깨 및 공간에 대한 부분들의 위험성을 지금 어깨면에서 제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동작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에는 위로 굴러갈 때 극상근이 찝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 사이의 크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극상근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이 스캡션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델토이드가 GH 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와 상완관절, 오목 위팔 관절에서 에이비덕션 하는 벌림 외전 동작을 할 때 델토이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방향이 롤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위로 굴러가는 방향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 공간적 크기를 가장 협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적 크기를 협소하게 만드는 그 구조에서 지금 전면, 측면, 후면을 봤었을 때 이 녀석이 어떤 운동을 먼저 했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과 후면 삼각근이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녀석들과 각각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상대적으로 델토이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여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면 삼각근이라는 녀석은 세라투스 안테리얼이라고 하는 전거근과 상호작용을 하고 측면 삼각근은 수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하는 극상근과 상호작용하고 후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상완 삼두근의 장두와 상호작용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다시 끌고 가보면 견봉하 공간을 물리적으로 그 공간적 크기에 대한 기준을 지속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근이 누구죠?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거잖아. 전면 삼각근. 그럼 이제 전면 삼각근으로 다시 가보자고. 제가 지금 스카폴라 플레인 기준에서 90도를 가지고 축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마치 내가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안으로 좀 더 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선택하게 된 거잖아. 그러면 마치 삼각형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보이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운동으로 연결을 하면 돼. 무슨 말이냐고. 제가 지금 레터럴 레이즈를 이마면에서 이렇게 표현드린 게 아니잖아. 이 방향이잖아. 그럼 요걸 그대로 돌려보면 요 어깨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90도면을 만들어야 되니 이렇게 와야겠죠. 그러면 전면 삼각근을 진행할 때 표현되는 그 용어는 프론트 레이즈라고 하는 용어잖아요. 그게 직선으로 하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더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야? 더 들어오란 얘기죠. 그때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알지만 전면 삼각근 기준에서 보시면 직선으로 팔을 마치 앞으로 나란히 하듯 들었을 때 델토이드의 안테리어 파이버의 볼륨감과 얘를 안으로 더 어덕션이라고 하는 내전 동작을 주었을 때 볼륨감은 일단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전면 삼각근의 프론트 레이즈를 진행할 때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들었을 때 전거근과 더 어덕션 시켰을 때 전거근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하부 파이버에 대한 작용 기전, 즉 어버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에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전거근의 방향도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돼요. 그리고 델토이드의 안테리어 파이버도 클레비클의 라테랄 인페리어, 즉 쇄골의 가쪽의 약간 아래쪽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위팔뼈로 이렇게 파이버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가
완벽히 일치되진 않지만 역학적으로 유사한 힘 발생을 할 수 있는 두 조직의 벡터가 동일 기준에서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쪽에 대해서 약간 앞쪽으로 가는 걸 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델토이드의 안테리어의 정확한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 발생 구조 자체의 방향이 결국 전거근의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 발생시키는 그 구조적 단축 방향에 대한 기준과 역학적으로 일치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래요. 결국 어깨면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를 제가 표현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는 어깨면의 방향이 극상근이 가고 있는 그 기준 방향에 대한 벡터가 정상적인 이마면이라고 정의되는 기준 안에서 약 30도만큼 앞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세를 표현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노멀 포스처라고 하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언급을 드린 거예요. 이 자세로 운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상근 기준에서 운동을 해버리면 델토이드가 벌림하는 과정에서 위팔뼈가 위쪽으로 병진 운동하려고 하는 굴러간다라고 하는 롤에 대한 기능을 강력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극상근이 롤을 이니비션,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관절 자체가 부피가 많이 열려있고 심지어 무게도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컨트롤이 안 되는 초심자분들이나 또는 전문가 영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어깨가 물리적으로 손상에 대한 부분의 노출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친다가 아니야.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이고, 돈을 받고 PT를 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물리적으로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는 크기가 큰 운동들을 지도한다는 건 사실 좋지 않죠. 그러니 이 동작을 기준으로 레터럴 레이즈를 실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맥락이고, 두 번째는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운동에 대한 방향 타입을 설명하고자 할 때 어깨 운동을 하면 무조건 덤벨 프레스 이런 것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덤벨 프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델토이드의 커지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델토이드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발달하고자 할 때는 수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하는 극상근도 함께 발달이 일어날 텐데, 이 발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노말도 좀 두꺼운 상황인데 더 두꺼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힘줄에 대한 부분들이나 공간적인 어떤 기능적 구조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으니 무조건 어깨 운동 측면 기준으로 가는 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목표는 지금 이루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면 삼각근에 대한 기준과 전거근이라고 하는 세라투스 안테리얼이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기준 안에서 견봉화 공간의 물리적 크기를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의 기준만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전면 삼각근 운동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측면과 후면 삼각근에 대한 기준은 다른 동작을 통해서 더 높은 활성도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면 삼각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자 측면 삼각근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측면 삼각근에 대한 기준은 수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하는 극상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관절의 후경 30도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트레이닝을 하시는데 충분히 고객들한테 적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스터 코스에서는 실기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전면 삼각근의 자세를 정확하게 선생님들께서 이해만 하실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어깨 운동을 할 때 전거근에 대한 기준을 월 슬라이드와 같은 거지 같은 운동들로 하지 마시고 전면 삼각근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전거근의 기준이 되는 운동들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영상에서 뵙고 다시 한번 트레이닝에 대한 방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